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우리 시장은 부합권 내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 받기도 했지만 주말에 있었던 북한발 리스크 엔화 약세 영향받으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은 대거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업종만 사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이틀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전기, 전자와 화학 그리고 건설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그리고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슈 리딩하는 남자 이리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서 앵커와 함께 주요 이슈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 리딩하는 남자의 이리남 강동석입니다. 저와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요한 경제 일정과 또 지표들 천천히 또 알기 쉽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일정 확인하기 전에 1990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 2000선에 바짝 다가섰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85포인트 상승한 1989선, 90선은 깨졌습니다. 1989.6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665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567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21% 상승한 567.2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다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기관은 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12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월요일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과 화요일보다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주요 일정들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일본의 3월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미국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가활동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화요일보다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주요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수요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4월 미국의 기존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MBS 매입으로 모기지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4월 기존 및 주택 신규 판매는 전반적으로 지난달보다 늘어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먼저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4월 상품 수지와 또 BOJ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 일본의 4월 상품 수지는 엔저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개선에 힘입어서 상품 수지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기준금리가 발표될 텐데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이 유지되면서 정책 개선 효과에 힘입어서 경기 개선에 기대감이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재정 취약국의 부채 조정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또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FOMC 회의록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연준위원회 의견이 점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엔 주요 일정들이 몰려있는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보면 중국에는 5월 HSBC 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출 부진과 재고 부담 속에서 경기 정책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유로의 5월 제조업 PMI와 또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먼저 유로 5월 제조업 PMI 살펴보시면 재정 긴축과 실물 경제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치를 하회하는 흐름 나타낼 텐데요. 46.7에서 45 정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로의 5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요즘 유럽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소비 심리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마이너스 22.3에서 5월 마이너스 23을 보여주는 예상치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예상치는 3월 1.5% 성장에서 4월 1.9% 성장이 예상됩니다. 재고 감속 속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 판매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금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일정일 텐데요. 금요일 일정은 다소 수요일, 목요일에 비해서는 주요 일정들이 없습니다. 미국 4월 내고제 주문이 발표될 예정인데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내고제 주문이 소폭 증가하면서 3월 마이너스 5.8%에서 4월 1.8%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와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요한 경제 일정들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일정 놓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일정 확인해보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 알차고 중요한 일정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선물 시장 지난 목요일과 다르게 수급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 6천 계약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2천 계약 넘게 매도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짚어주시죠. 네, 현재 전반적으로 오전장과 같은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 쪽이 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계 쪽에 매수 포지션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흐름에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 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다면 결국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약에서 후 강장세가 전약에서 후 약세까지 좀 점쳐질 수 있다라고 수급이 좀 꼬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수급 부재 속에서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신규적인 포지션 쪽보다는 개인들의 지금 선물 매수세가 오후장에서 확대가 됨으로 인해 시장이 오히려 디커블링 쪽으로 밑에 쪽으로 하방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옵션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개인들만이 지금 유일하게 오후장에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우상향 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콜옵션 쪽에서 59억대까지 매수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풋옵션 쪽으로 보시면 21억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 나옵니다. 그렇다면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포지션들은 관망세로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선물 쪽인 시장 쪽에서의 트렌드 짝에서는 외국인과 기관계는 청산성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지 신규적인 포지션 쪽을 들어오기보다는 일단은 빠져나가는 포지션 정리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가장 큰 여러분들이 체크할 포인트는 수급상에서 개인들의 선물이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부분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위쪽 부분의 상단 대비해서 현재 계속해서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익 쪽에서 매도가 좀 가장 강화되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차익 쪽에서 먼저 프로그램이 베이시스와 상관없이 우상향 쪽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은 프로그램 매도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현재 위축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비차익 쪽에서마저도 같이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들어 올려주지 못하고 소폭 쪽이지만 축소는 나오고 있지만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이 프로그램 쪽에서 현물 쪽의 압박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의 차트상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3분봉에서 갭 보정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분의 특징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하나가 들어왔었고 또다시 기술적 반등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특징은 뭐였냐면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변화 요인 부분만 나올 뿐이지 아직까지 우상향 쪽으로 올라갈 만한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들의 매수가 선물 쪽 포지션에서
확대가 나온다라면 우리는 자신 있게 한쪽 상승마디를 축소시키고 고점에서 매도 때리는 전략을 피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이번 상승마디가 추세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파동이 어디냐? 바로 종가상 260.20 오전 전략과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는 단계로 들어오기 때문에다라고 열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착하지 못하고 종가상 선물지수가 끝날 경우에는 시장은 전혀 다른 양상 쪽에서 해외 증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조금 눌림 조정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것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 역시도 똑같습니다. 위쪽 전일 아침 오전장과 좀 같은 변수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찌글찌글 장세가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위쪽 상단은 261.45. 근데 가능성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막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있겠지만 위쪽 상단을 260.85로 설정을 다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쪽에 종가상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 돌파 안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중간 밴드인 빨갛게 지금 강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260.20 이 부분 올라탈 준비를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왔었죠.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은 숨고르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60.20 터치 못한다라면 올라타지 못한다라면 계속해서 고점 매도 전략 피워보면서요. 하단 밴드 258.70으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데요. 자, 지금 무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루한 상태이거든요. 앞에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주센과 함께 선물 왕으로 수급을 제대로 체크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내시려고 한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59.60 이상대 부근에서는 가상하게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오후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으로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 하나의 팁을 오후장에서 처음 뵙고 드리자면 오전 내내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시장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그날 막판 부근에서 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때 수급을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시장은 오후장에서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상방 쪽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구축을 시키죠.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 3박자의 포지션, 파생 포지션이 모두 다 개인만이 유일하게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현재의 지루한 가운데 속에서 절대로 개인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신나게 수익을 내게 안 하겠죠. 그렇다기 때문에 결론은 매도 포지션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이 부분의 고점에서 매도를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잡아드리면 259.25에서 30 빨리 못 깬다라면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선물 매수가 확대된다면 고점에서 한번 매도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선물 투자하신 분들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이슈를 분석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상장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은 유례없이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금융주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주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대형 금융주를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대출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업을 둘러싼 호재와 악재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금융주가 살아나기 위한 요소로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주택시장의 변화 조짐이 발생하는 것도 호재가 될 것 같은데 금융주 회복을 위한 재료들 살펴볼까요? 네, 다양한 금융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반적인 전 세계의 어떤 경제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이슈들이 덜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글로벌리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오히려 늘어나기보다는 이제는 좀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역시나 금융주들이 좀 또 좀 조명을 받기 위해선 뭐 굉장히 좀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또 대출 시장 그리고 국내 어떤 내수 규모의 내수 경제의 어떤 진자 그러니까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 걸쳐 있는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필요한 재료는 역시나 글로벌리한 어떤 경제의 어떤 부활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뭐 유럽발로 인한 악재들이 좀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으면서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한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좋은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좀 상승 추세로의 어떤 터닝이나 과거의 어떤 부흥 때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이런 이슈들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는 지금 금융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매력이 떨어졌는데 일단 글로벌리한 어떤 경제 부활 신호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 재료가 아닐까 이런 재료들이 금융주의 가장 큰 어떤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축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평가된 종목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금융주가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업 지수와 또 우리 은행 지수의 갭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주 저평가 수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금융주들 저평가, 뭐 증권업도 그렇고, 네. 은행업도 그렇고, 뭐 보험, 사실 손해보험 모두 다 저평가 구간에 있긴 한데요. 오히려 이 금융주를 평가할 때 PER보다는 PBR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뭐 금융주들이 대부분 1배가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0.7배, 뭐 0.8배 이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주가상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분명히 저점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 왔다는 전문가들의 어떤 예측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은행주나 금융주들의 혹시나 가장 큰 실적이라면 혹시나 순이자 마진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은행 업종들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일단 돈을 어느 정도 이율로 가지고 와서 또 어느 정도 이율로 이 소비자들에게 내줄 수 있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을 말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대부분이 PBR이 좀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뭐 글로벌 이 금융회사들 대비해서는 뭐 당연히 괴리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글로벌 금융사들과 우리나라 금융사들을 비교하기에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뭐 경제 규모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외국의 이 금융회사들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또 금융회사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글로벌리한 금융회사들하고 비교하기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PBR들이 0.7배, 0.5배, 6배 수준이라고 말을 드리면 뭐 역사적인 거의 뭐 저점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저평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다른 업종보다는 금융주가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에이션들은 나오는 업종이 분명히 맞긴 한데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주식 투자라는 것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라는 것이지 지금 얼마나 싼 종목을 찾느냐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얼마나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평가는 맞지만 성장성을 봤을 때는 그 저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까 이런 말씀도 좀 여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금융주 저평가된 종목은 맞지만 신중하게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기간 러브콜을 강하게 받고 있는 업종도 금융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번 뭐 저가 입장에서 봐도 괜찮을지 그 전략 한번 세워봐 주시죠. 네, 지금 구간에서 금융주들을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업종들보다는 좀 금융주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여기저기서 또 저평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주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다른 업종보다 상승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빠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은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전략이나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매수 관점보다는 다른 업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굳이 금융주를 너무 매수하고 싶다, 금융주를 꼭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그나마 KB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이 정도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좀 지방은행들 대구 DGB 금융지주나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은 좀 빠릅니다. 그 이유가 사실 메이저 은행들보다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매기가 형성되고 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기가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메이저 금융주들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메이저 금융지주에 조금 더 매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중에서도 좀 탑픽을 한 종목 꼽자면 그나마 그 중에서는 KB금융지주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37,000원 밑에서 36,000원 후반대부터 36,000원 초반대까지 좀 담으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채워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뚫어주고 38,000원을 뚫어준다면 1차적으로는 4만 원대까지는 좀 볼 수도 있는 어떤 가격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굳이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중에서는 KB금융지주가 그나마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성장 매력이 다소 좀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금융주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유선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텐스타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소 긴 주말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부산에서 네. 회사원이고요. 네. 김갑니다. 네, 부산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예. 오늘 좀 어떤 이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지요? 초보고요. 예? 저는 일단 초보고요. 네. 그래서 회사 실적 이런 거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요. 네. 제가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LG. 네. LG하고 현대위아. LG하고요, 현대위아요? 예, 그리고 넥솔론. 넥솔론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LG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잠깐만 제가요. 네. LG는 네. 78,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아, 78,000원이요?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 보세요? 최근에요. 아, 그래. 오늘 다 2% 급등하고 있는데 보셨어요, 차트? 예. 예, 그나마 좀 수익권에 있는 상태네요. 예, 지금 조금 네. 보고 있고요.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네. 15만 네. 5원에 매입했습니다. 15만 원이요? 15만 5원, 예. 아, 15만 원대. 예. 그러시군요. 일단 이 종목도 현재 플러스권에 있으신 상태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넥솔론인데요. 예. 넥솔론 잡은 지가 좀 오래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넥솔론을 제가 1,478원에 잡았습니다. 아, 일단 이 종목이 좀 마이너스에 있으시네요.
예. 예, 1,400원대 매수하셨다고요? 예, 그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네. 솔로는 내가 잡은 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이게 이제 추가로 좀 잡아가지고 사실은 아. 제가 이걸 보기로 좀 많이 하고 있다가 예, 시청자님. 종목을 조금 볼 때 네. 조금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일단요, 자세한 질문은요, 이 정정 멘토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예, 예, 예. 저희가 살펴볼 종목 총 3종목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정 멘토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쉬어가지고 네. 안 좋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듣기 좋습니다. 예, 예, 예. 네, 제일 걱정되는 종목이 넥솔론 같으세요? 예, 예. 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이제 뭐 비중이 처음에는 좀 많았었는데 네,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사면서 예. 조금 이익을 보면서 네, 그걸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유는 한 11% 정도 됩니다. 11% 비중이고요. 예, 예. 일단은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아,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예, 추가 매수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예,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예, 예. 작년에 이 기본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해서 약 1,500억 이상 적자가 좀 기록을 했거든요. 예. 아마도 올해도 적자가 날 겁니다. 아, 예.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 아마도 자본 잠식 들어갈 거예요. 아, 예. 유상증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본 잠식 되면 감자 들어가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넥솔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파는 게 낫네, 그죠? 예, 일단은 뭐 아무리 이 종목을 팔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서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적은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로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넥솔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또 네. 궁금한 거는요. 네, LG하고 네, 현대위아를 네, 지금 이제 산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여기 이제 매도 가격을 네. 어느 정도 측정하고 오면 되는가 싶어서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예. 현대위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위아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죠? 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여유 있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저는 좀 조금 여유 있게 하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유 있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근데 성격상 조금 짧은 걸 좋아하는데 예. 뭐 현금이 뭐 커팩이 뭐 쓸 돈은 아니고요. 네. 여유 자금이니까 네. 뭐 중장기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예. 단기적인 관점부터 해서 좀 여유 있는 관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현대위아가 1분기가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시간에 그 일을 안 했었죠. 예. 그 부분들이 아마도 그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환율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대위아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 때부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현대차에서 중국 3공장을 증설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아차가 일단 추가적인 증설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도 시장도 증설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때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나타날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변수는 환율적인 부분에서 엔화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해나요. 예, 일단 이 엔화 부분들 때문에 수출주들이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게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1분기 때 엔화가 95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95, 예. 네, 근데 그 95엔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2분기 때부터. 예. 그렇게 된다면 이 환율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했을 때 2분기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부터 중기적인 여유 있는 그런 관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 2012년도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진 요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예. 이 가격대가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블록으로 넘겨받은 가격이거든요. 블록으로 넘겼어요. 외국인들 쪽한테.
예. 근데 그 가격이 약 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13만 원. 네, 예. 13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리대는 쉽게 깰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큰 물량을 외국인들한테 넘겼다라는 얘기는 이 현대 위아에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가격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봤던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13만 원 부분까지 밀리게 되면은 일단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일단 매수 포인트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 저점도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면 하락 추세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특히나 자동차 섹터, IT 섹터에 대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5월 초에 형성돼 있던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가 나타나지가 않고 있고 61선에 대한 저항 시도를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치는 1차로는 16만원, 예. 2차로는 17만원 정도를 좀 보세요. 예. 예. 이 자리대 되면 일부 한번 차익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장기가 분할 매수 말이죠. 포인트를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볼 때. 장기로 볼 때는요, 우선적으로 넘어가야 될 선은 예. 17만원 부분들이에요. 일단 장기로 보게 되면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단 월봉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약 17만원권역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 줘야지만 예. 매물 소화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자리대거든요. 아, 그렇기 그럼 때문에 장기가 16만 원, 17만 원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일단 1차는 16만원, 2차는 17만원. 예. 이 정도까지 보시고 아마도 조정을 줄 겁니다. 예. 예. 조정을 주게 되면 16만원에서 15만원 이하권역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큰 무리는 잡지 않고 일단 16만원, 17만원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굳이 손절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LG LG가 남아있죠? 있죠. 예. 예. LG도 마찬가지예요. LG 참 잘 잡으셨습니다. 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추세적으로 유지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왜냐면 LG가 지주사죠. 예. 근데 요즘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전자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증가가 된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LG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유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치를 77,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77,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목표가는 그쪽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손절가는 전고점 부분인 약 66,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네. 저 사람 옆에 그 친구가 있는데요. 네. 친구가 두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요. 예. 내일 전화를 또 다시 주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 한 종목 시청자님. 네, 저희 지금 다른 분들도 막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셔서요. 죄송하지만 예. 제가 다시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통해서요. 예. 예, 일단은 오늘 좀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고민은 좀 해결됐는데. 네. 저 사회자님. 네. 만약에 안 바쁘면. 포럼 죄송합니다. 시청자 저희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문자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 드릴게요. 예, 또 내일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시간 문자 상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짧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자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가 8841번이신데요. 락앤락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7,600원 그리고 한 비중이 15%.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선희 대표님 좀 해결해 드리시죠. 네. 이게 지금 실적 네. 때문에 지금 하한가를 한번 갔다가 다시 좀 그쵸.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2% 가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23,000원대 보여주고 있고 매수하신 가격이 27,500원 정도 세요. 자, 떨어지기 바로 그 전전날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수급상으로 좀 살펴본다면 암벽이 지금 꼬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들이 수급이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도 그날 많이 판 날, 그 이후부터 해서도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계속적인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그 물량 자체를 다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확인이 돼봐야 하는 거고
아직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차트를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그 저점 라인, 그 전에 저점 라인 바닥이 바로 얼마? 2만 한 2,000원대고요. 그 다음이 한 2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 자체를 지키고 다시 반등을 줄 것이냐? 그건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도 되긴 하지만서도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가장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을 드리고 네. 다시 한번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반등을 줘서 예. 한 2만 4,500원, 2만 4,500원 이 라인 잡아드릴게요. 2만 4,500원 라인 뚫고 올라갈 때 그 라인에 그 팔았던 비중을 다시 들어가십시오. 지금 확실하진 않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고 절반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길게 보실 생각으로 2분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가져갈 생각을 하실 때 24,500원 뚫고 갈 때는 예, 추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좀 가격도 낮춰지니까 그때 좀 더 수익을 내서 한 26,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 한 26,000원 정도 되면 아마 본전 찾으실 거예요. 네. 그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좀 손실이 있어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락앤락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들어온 종목은요. AP 시스템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가 220님께서 문자 방금 보내셨습니다. 자, 먼저 AP 시스템 매수하신 가격대가 12,400원 그리고 비중이 20%. 이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정전 멘토님. 예, 일단은 매수는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AP 시스템 장비 쪽입니다. AMOLED 장비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가 약 1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자리가 잡고 있는 구간들에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의 좀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몇 차례 좀 나왔었습니다.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진행이 되다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21선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61선 부분일 겁니다. 약 11,3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13,300원 정도를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상승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거래량이 필히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네. 확인을 하고 보시고 일단 거래량이 다 300만 주 이상이 터진다라고 보신다면 14,000원까지 안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목표가는 13,2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P 시스템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가는 13,200원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AP 시스템까지 제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서울에 사는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수습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몇 가지 종목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지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종목 다 말씀드릴까요? 네, 하나씩 그리고 매수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플랜티넷 매수가가 14,500원이고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72,000원. 지금 화면에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플랜티넷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14,500원이요. 네.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72,000원. 네. DNF가 9,100원. 예. 네, 오전에는 한 단이 8,100원이요. 일단은 우전은 네. 한 단을 제외하고는 좀 마이너스권에 있어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속상해요. 예, 일단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다 가격 메리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더 매수를 했는데, 네. 한 종목 빼고는 다 손실 구간이어서, 예. 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요, 전화 좀 끊어주시고요. 김선유 대표님의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네네. 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가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종목이 들어왔어요. 좀 바쁘시다고 하시네요. 네, 정말 바쁘신가 봅니다. 예. 네.
자, 우전은 한 단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일단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네. 자, 우전은 한 단은 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플랜티넷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플랜티넷이 14,500원에 사셨는데 이거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매물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예. 약간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고 기관들의 오늘 매도 물량 그리고 3일 연속이고요. 어제는 외인들까지 좀 매도가 나와준 모습.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가 조금 확실하지가 않은 흐름입니다. 회사가 좋긴 하지만서도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 흐름 자체가 지금 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또 뚫지 못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올해 1월도 그랬고요. 3월도 마찬가지로 고점 라인에 지금 맞고 약간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고 수급적으로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데 네. 수급적으로 해답이 지금 안 나와주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안 터지는 거 봐서는 좀 더 흘러내릴 가망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1선까지는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한번 깨져버린다면은 라인을 제가 잡아드리자면은 한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도로 한 13,500원 정도 아래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정리를 한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만약에 좀 길게 가져가 보실 생각이시라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 힘이 필요한데 아직은 네. 그 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량 정리를 통해서 현금 부여하시는 게 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기다리시려면은 13,500원 깨지시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라고 말씀드려보겠고. 자, 이 종목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문제인 것 같네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64,100원인데 72,000원 정도에 지금 예. 매수를 하셨어요. 마이너스가 좀 크신데. 자, 지금 이게 벌써 세 번째 바닥을 보여줍니다. 자, 2월 달에 한번 바닥 찍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줬고요. 네. 그리고 다시 4월 달에도 바닥이었다가 다시 좀 올라가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월과 4월에 보여줬던 그 거의 바닥 라인 정도까지 내려와 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줄지에 대한 여부가 필요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수급적으로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은 지속적으로 좀 기관들의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연기금 중심의 매도가 좀 굉장히 심한데 이 종목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1분기나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항상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은 조금은 한 여름, 한 7월, 8월부터는 항상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조금 반등이 그나마 한 절반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그렇다면은 한 87,000원 지금 고점 라인인데 지금부터 바닥을 잡는다 치면은 그 가운데 라인 정도에 해당하는 한 75,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기관들이 다시 오늘은 아니지만서도 다시 수급적으로 한번 조금씩은 매수가 들어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지키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한 63,000원 라인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 63,000원 라인이 깨고 내려가 버렸다면은 그때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아요. 63,000원 라인을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나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안으로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진짜 과감하게 손절 처리는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3,000원 라인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보유를 하시되 내일 아니면 모레, 그러니까 며칠 안으로 해서 기관들의 수급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든 간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줘서 무리 없이 한 72,000원까지 반등을 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제가 한 74,500원 정도 잡아드리지만서도 확실하게 지키셔야 될 거 63,000원 라인은 절대적인 손절 라인이다. 이 라인은 꼭 좀 지키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좀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손실 나신 거 복구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좀 잘 따라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NF인데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DN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자체가 크게 이제 재미는 못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역시나 이 종목 지금 8,370원 현재 지금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9,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주가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지금 자꾸 낮아지는 고점 라인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서 계속 낮아지는 라인 자체가 우연찮게도 이어보자면은 좀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서서히 다시 한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역시나 해당하는 부분, 그 저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라인까지 조금 빠져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진다면 이 종목은 한 7,000원 초반대까지도 약간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지키셔야 될 라인, 이 라인은 역시나 이 종목은 8,000원입니다. 8,000원은 절대적으로 깨서는 안 될 라인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그래도 끼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서도 끼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절반만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차라리 이 종목 절반을 좀 매도하셔가지고 현금을 조금 확보하십시오. 플랜티너도 마찬가지로 절반 매도하셔서 현금을 일단 확보하셔가지고 현금 비중 자체를 좀 높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플랜티너 비중이 20%시고 DNF가 10%신데 플랜티너 정리하시고요. DNF도 한 절반 정리하셔가지고 비중을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 현금 비중을 그래서 50% 정도까지 일단은 확보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 점을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DNF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깨지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 그럼 이제 그 물량 자체 우전을 한다는 약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정리하신 물량들 자체를 그럼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자, 저는 요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한국가스공사를 좀 더 이제 길게 투자하시려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를 비중 자체를 한 20% 정도까지만 조금 높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비중이 20%인데 이거를 30% 정도까지 좀 높이시는 전략.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름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올해 겨울을 좀 준비하신다면은 가스공사 자체를 좀 비중을 30%까지 높이시고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한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구간이니까 충분히 매수가까지 그러니까 평균 단가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해를 안 보시고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의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한 7만에서 7만 2천 원 정도 도달할 때는 그때 전략 정리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우전한 한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자, 우전한 한단이 작년 거의 가을인가요? 11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4,000원 바닥부터 해서 지금 11,000원까지 오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꾸준하게 좀 최근에 비슷한 종목들이 바로 모베이스나 뭐 이제 신양 같은 종목이 가장 좀 비슷한 이제 큰 상승을 주는 그런 종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여타 이제 IT 부품주 관련주들이 이런 상승을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뭐 이런텍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좀 불안한 점은 코스닥 중심으로 한 차익 매도 물량 자체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코스닥을 살펴본다면은 오늘도 좀 마찬가지 흐름이고 최근에 기관들 매도가 7일 연속 나와줍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뭐 연기금이 좀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 역시나 IT 부품주 쪽으로 물량을 좀 많이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전한 한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수급 상황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기관들의 특히 금융투자 쪽의 매도 물량 그리고 최근 들어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서서히 조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서서히 나와주고 있고 특히 개인들의 매수 물량 자체가 조금씩 그래도 보이긴 하지만서도 크진 않고 외인들의 매수 물량 이것도 진짜 외인이라고 살펴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흐름 자체도 우전한 한단이 약간의 좀 더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떨어지거나 할 텐데 상황을 지켜보시는데 일단은 제가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될 라인 자체는 9,900원입니다. 왜 제가 9,900원을 잡아드리냐면 최근에 이게 언제죠? 5월 14일 날 보여줬던 그 저점 라인이 바로 한 9,900원 부분입니다.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라인 자체 9,980원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지켜주는 라인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한 만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9,900원이 깨져버릴 경우에는 강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9,9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 종목이 좀 그래도 좀 더 길게 봐도 좀 될다고 생각합니다. 실적도 양호하고요. 꾸준하게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9,900원 지키시면서 13,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꾸준하게 홀딩하시고 가시는 전략 그게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비중 자체를 그러면 좀 바꿔버리면 플랜티너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보유를 하시는데 DNF 절반 정리한 거랑 플랜티너 절반 정리한 거 중에서 비중을 좀 늘리셔서 30%까지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우전한단 같은 경우에는 13,000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되 손절가 자체는 9,900원 절대적이 지켜야 될 라인 자체를 딱 인지하시고서 대응하시고 좀 이
다른 이제 정보에 대해서 제가 또 전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네.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끝으로 문자 상담이 들어와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휴대전화 뒷번호가 0225님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1,500원, 그리고 비중이 80%. 손절을 해야 될지 중기, 단기, 장기적인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재원 멘토님 상담해 주시죠. 예, 일단 인피니티 헬스케어 네.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을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헬스케어 관련 섹터로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 쪽에서도 뭐 루머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급등락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체크 포인트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일단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보게 된다면 박스권의 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일봉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거의 뭐 2만 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가격대를 좀 표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11,400원 정도대하고 그 다음에 9,600원, 그 다음에 약 한 7,600원 정도대 이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9,600원 정도까지는 되밀릴 그럴 자리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면 매수가 부근인 11,500원 정도대까지는 다시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가 11,500원 정도니까요. 그 자리대 11,300원이나 아니면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 전제로 보게 된다면 약 절반 정도의 되돌림인 13,000원 정도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 있게 본다면 13,000원을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후장 파워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1619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 정재원 멘토님, 김선민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